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수의 여전사로 불렸던 이현주, 전희경 두 전 의원이 과연 정치권 복귀가 이루어질까요? 아직은 총선 패배 후라 암중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두 여전사의 향후 행보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20대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두 네. 여전사, 이현주, 전희경 전 의원인데, 이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네. 한 분은 인천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패배를 했어요. 고배를 마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보수의 정체성 회복이랄까? 네. 또 대여 관계에서 좀 적극적을 활약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가 사실은 대세인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력 있는 관계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동안 숱하게 중진 남성 다선 의원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했나요? 근본적인 계획을 했나요? 그래. 당을 탈바꿈시켰나요? 아니거든요. 안주를 했었죠. 체질 개선을 못하고 안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방향은 젊은 보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젊은 보수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세대가 젊은 것도 있지만 여성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그래도 전투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인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면,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전희경 전 의원만큼 전투력이 있는 여성 의원, 전 의원도 없어요, 정치인도. 전투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논리적 그렇죠. 그런 의정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있어야만 그런 의정 활동에서 성과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능력도 검증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정치인들은 이 젊은 보수 쪽에서는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활약을 하든, 또는 다시 이제 보궐선거나 또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돌아올 때 결국은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부산에서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오거돈 전 내년. 시장이 그렇죠. 여성 성추행 여직원 네. 사건으로 낙마를 있어서는 안 해서 될 뛰어 일이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내년 4월 7일에 7일이죠. 재보궐선거를 1년이 안 남았습니다. 해야 할 네.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장을 놓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합당 내에서도 지금 물밑 움직임이 겉으로는 안 보여도 그럼요.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중에 네. 이현주 의원 같은 도전할 수 있죠. 또 논리적이고 네. 또 투쟁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 된다고 부족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본인은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뭘 하겠다 하고 나서면은 비판적인 또 여론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유력한 하나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기만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대기만성이 아니라 큰 하나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서울이나 경기지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선출직 여성 광역단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여성 부의장이 이번에 처음 됐다 그렇죠. 해갖고 각광을 엄청나게 그것도 받잖아요. 이제 김상희 의원이. 유리천장을 뚫었니 어쩌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천이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근데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정치인들. 그런데 정신이 욕심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부산을 도전했던 것도 하나의 큰 도전이었었고,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 된다 그러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선출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획기적인 이것은 거죠. 정말 앞으로 사건입니다. 사건.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차기 대선 후보로 얼마든지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부산이 정말 중요한 것이 대선을 앞둔 길목에서의 보궐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선전한 곳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거든요. 영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총선 이후에 발표되긴 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특히 오거돈 전 시장의 성과가 좀 약했어요. 그리고 이게 알려진 건 나중에 알려졌지만 실제 있었던 것은 지난 연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시시하면서도 왜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 부산시 시장의 또 활약은 상당히 좁았을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후보들, 나선 후보들도 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영향을 줬겠죠. 부담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까지도 낙마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이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더 좋아졌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노린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현주 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진복 전 의원도 있고요. 불출마를 했죠. 그 다음에 또 김정훈 전 의원도 있고, 김세연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김진재 전 의원 금정구 그것도 사선을 돈진재라 그랬죠. 예, 그리고 대단할 정도였죠. 동일 고무벨트 예, 그것이라는 든든한 또 어떤 예. 재력 기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88년도에도 YS 바람이 부산에 불 때도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 돈진재예요. 김진재 그런 만큼 돈이 김진재, 너무 많아서 김진재 막 그렇게 그 별명을 애칭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인물이 많이 나와서 경쟁하면서,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기회를 얻든 누가 기회를 얻든 그건 부산 시민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또 당에서 공천을 주는 것인데, 저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이 이제 새로운 신진 여성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했거나 낙선한 의원들도 있지만 현역 중에서는 장재현 의원 이 삼선이고 네. 만만치 않은 분 아닙니까? 잘 능력이 요즘에 지난 전투력이 총선 있죠. 과정에서 내가 삼선이 되면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거기 5선에 조경태 전 그렇죠. 최고위원, 3선에 또 김도부 의원. 네. 그러나 현역들은 아무래도 내년 재보궐선거에 도전하기는 나가기가 기간이 부담이 되죠. 너무 짧아요. 네. 그럼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도 그렇죠.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있겠죠. 더군다나 이현주 의원은 저는 그냥 광명 원래 거기 있었던 데 계속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아쉽게 그러죠. 생각합니다만은 부산에서도 이제 중영도로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요거도 그쪽에서 나왔대요. 기반도 그렇고. 근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냥 좀 경쟁력 있는 의원들은 장기판에 졸 옮기듯이 요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빼서 그냥 어느 통에 남구로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때 지난해 9월 삭발을 하면서 특히 아주 각광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사실 그 여성 의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또 삭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현주 전 의원은 계속해서 또 보수 여전사로서 또 상당히 논리력 있게 또 사자후를 토해왔던 인물이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정치판이 아까 말씀하신 또 우리 앞편에서 또 다른 우리 코너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새거든요. 새를 당 내에서 많이 사실 못 불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런 또 현상도 있었고, 또 다른 당에서 합당이 되면서 본인이 충분히 당 내에 좀 조직인 영향력이라든지 배우 이런 배경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또 공천이 좀 엉뚱한 데가 된 거죠. 원래 목적했던 데가 아니고 그렇죠.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이 정말 지역을 달달하게 놓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처럼 깃발만 꽂으면 보수 정당이 되는 부산의 환경도 아닌데,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40대죠. 그렇다면 정말 해야 될 일은
부산 시민들이 젊은 보수 지도자, 그것도 여성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각종 뭐 여론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산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어렵죠. 정말 잘하라고 뽑아놨던 부산시장이 무슨 성추행이나 하고 있으니 지금 수사가 돼서 인정은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정말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또 뭐 이 기업에 있기도 했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활동폭도 상당히 넓었던 이현주 전 의원인 만큼 충분하게 사전 준비가 돼서 도전을 한다면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 뭐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로 어떤 대권 후보든 또 광역단체장 후보든 말하자면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도대체 당내에 조직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안 뽑을 되는 수가 거죠. 없어요. 네. 그래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트롯처럼 경선 방식처럼 아예 국민 경선, 예를 들면 부산 경선,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바람도 확 일으키면서 그렇죠. 거기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트롯 미스터 트롯처럼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당에서 오랫동안 다선 경력을 쌓으면서 인맥 뭐 이런 관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없다고. 네. 그래서 국민 그런 경선 상황으로 방식이 돼야 돼요. 가면은 예를 들면은 이현종 같은 경우는 부산에 무슨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네. 광명에서 하다가 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 경선 방식을 도입하면은 한판 싸움을 해볼 수 있죠.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통해서 여러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진취적 정당이 되겠다. 여기서 참 저는 중요한 것이 진취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 행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 박사도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국민 경선 방식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서 딱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도 패한 정당, 그럼 개혁도 별로 없는 정당.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이가 기존에 그런 관록 있는 어떤 트롯 가수들과 경쟁을 하고 뭐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영웅이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온 국민의 아주 최고 아이고. 지지를 받는 톱 가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경쟁력을 보여준 거예요. 숨은 경쟁력을. 그러니까 모교에서도 심지어는 뭐 상을 줄 정도로 이제는 뭐 유명인사가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통합당도 뭐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정책도 바꿔야지만 당내 어떤 경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싹 바꿔야 되죠. 싹 바꿔야 해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고 박사님과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론 분석하는 게 중심이지만 계속 우리가 컨설팅도 해왔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좋은 뭐 얘기들 많이 여야 했어요. 가리지 않고 정부도 다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파격적이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서 완전히 갈아엎는 식의 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도 종전 방식대로 그냥 했다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경선 방식도 다르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흥미로운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김종인 대표도 또 비대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 측근한테도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도에 경기지사가 어떤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호남의 세력을 잡지 않고는 절대 이길 아이고,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호남은 그 지역에 있는 호남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 호남 사람들은 수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웬만한 지역에서 한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호남 사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아주 참패로 끝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여러 가지 뭐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호남을 그렇죠. 우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4년 전에 국민의당이 싹쓸이 해갔던 호남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겁니다. 이러니까 180석, 177석이 되는 것이지. 호남을 버리고 특정 지역을 다 버리고 수도권 이길 수 있겠다? 가능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호남을 방기해왔던 지난 한 12년 또는
길게는 16년. 지금의 결과를 보십시오.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누가 당선됩니까? 그러면 호남이 다 진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진보만 있는 것이 지역 발전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치적인 공식, 손자병법의 ABC 중에서 AB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전 지역의 전국으로부터 특히 충청, 영남, 또 호남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향민들이 이제 여러 수십 년이 지나서 보수화된 그런 주민들도 많은데, 유권자들도 많은데, 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바로 원적지가 되는 호남과 충청에 투자해야 돼, 정치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어쨌든 이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총선에서 참 석패한 또 다른 여전사가 전희경 전 의원 아닙니까? 네. 보수 여전사, 보수의 잔다르크,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투쟁력과 논리력을 보였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그렇게 아주 실력이 있고 논리력이 뛰어난 언론인 출신의 전 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진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한테도 청와대가 주사파와 이런 좌파 전대협이 다 장악해갖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아주 직공을 다 했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파한테도 북한 대변인이냐고 아주 쏘아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 지지층들은 가장 아마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꼭 떨어졌으면 했었죠. 그런데 이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인천 미추홀 갑인가? 그렇죠. 이쪽으로 갔어요. 연고가 없어요. 별 연고도 없는데 서울 출생에 무슨 생각으로 초중고를 의정부에서 나왔죠.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거리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쟁력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싸워라. 뭐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길 때 가서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는 원래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할 때 하나의 카드로 전희경 의원을 이낙연한테 붙인다. 종로에다가. 네, 그런 얘기가 아주 유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전략을 쓴 것이죠. 그렇죠. 농계 전략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또 이런 저격 공천. 그래서 나경원 그 지역에 이수진 보내고, 네. 오세훈 지역에 고민정 보내니까 이게 싸움이 아주 어려워져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낙연과 전희경이가 붙었더라면 훨씬 더 관심도 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여당은 공천을 전략적으로 한 건데, 네. 결국 선거는 공천이 많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16년 20대 국회 때보다는 공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도 얼마나 높았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전략적인, 사실 정우택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원래 지역구 같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연히 됐죠. 저는 왜 안상수 의원은 어떻고요? 오종환 의원은 상당히 지역 관리가 잘 돼 있고, 네. 또 여론조사를 해도 높은데 왜 저는 거기다 보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안상수 전 의원도 그 옆 동네로 옮겨가지고 같은 윤상현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전희경 같은 사람들을 잘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이런 강남 을이라든가, 그렇죠. 강남 병에 보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전희경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한 번 더 시켜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낙선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산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선거도 이미 이 지역구 선거까지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기업은 사무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시장 경제의 논리도 상당히 또 탁월하고, 또 그래서 여당으로부터는 마구 공격받는 전 의원 중에 또 의원 시절에는 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만큼 앞으로 뭐 또 이낙연 이제 의원은 대선 나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기도 또 빌 가능성이 빕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종로가 됐든 또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물들을 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아무데라도 투입해도 그럼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당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요, 수도권에서 빨리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당의 쇄신이 많은 국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게, 그게 이제 당의 능력이고
또 효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희경 전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제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서는 상당히 능력을 보였어요. 이게 네. 이 보수 정당의 이 위치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선출직으로 지역구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사실은 경쟁력을 무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당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만큼 이현주 전 의원도 그렇고 전희경 전 의원 또 뭐 신보라 전 의원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쟁력이 있는 여성 의원들을 전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뭐 살려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당으로서는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옳은 지적이고요. 뭐 전희경 전 의원도 지역구에 머무르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서 이낙연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면서 자리가 빌 경우 한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죠. 내년 4월에 경기지사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네. 하면은 본인이 뭐 직접 경기지사 나갈 체급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지사 하면은 뭐 행정부지사는 못하지만 정무부지사도 하면서 그렇죠. 다음 기회를 얼마든지 노릴 수 준비를 있고 하는 거죠.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또 여의도 연구소도 뭐 완전히 개편한다는데 이분이 원래 그렇죠. 무슨 연구원 사무총장 아닙니까? 경제연구원인가? 그 역할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자유기업원이었나요? 네, 자유기업원.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보수 정당 내에서 이건 보수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여성 인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우고 왜냐하면 여성표가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봤을 때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되고 있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여성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당이다. 그거는 여성 인력들을 키우면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여성들 유권자들이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윤미향 의원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성 인력, 여성들의 능력 향상, 또 여성들을 위한 제도 이것에 신경 쓰는 정당을 보인다면 아니, 미래통합당 쪽으로 얼마든지 관심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그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됐든 또는 전희경 전 의원이 됐든 또는 다른 신보라 또 뭐 다른 또 뭐 여성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또 젊은 여성들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보이느냐, 그 기회를 주느냐, 또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현주, 전희경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전 의원들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절치부심, 와신 상담을 해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